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주식 투자의 유명한 격언이죠. 저는 이 말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내일 소개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일 만나는 상대 여자분의 키가 160에서 170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면 90% 이상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편차는 1년에도 작으면 1%, 크면은 50% 이상까지도 매번 다르고 그 편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0% 떨어졌으니 발목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명한 격언 중에서 가장 맞는 말은 이 말입니다. 공포에 살아. 지난 3년간 주가지수의 최저점인 날은 2022년 9월 30일, 그날의 코스피 지수는 2135포인트였습니다. 그날의 기사에 주식에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기 좋은 조건이죠. 신문 기사에서는 암울한 이야기, 수년간 잘 나가던 한국 수출의 수출은 내리막길, 어수선했던 국제 상황,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지속적인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갑자기 또다시 하락으로 인해서 전저점을 깨고 폭락 등 공포를 느끼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일단 회피부터 합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심하면 구토를 하는 행위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 도망칠 때 유리하기 위한 야생생활의 진화의 흔적입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면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것보다 주식이 더 떨어지면 공포가 더 커져 그냥 이만큼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같은 자기 위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이 극대화가 된 이후 주가 상승은 좋아지지 않아도 주가는 먼저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시점에서 거시경제 환경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후에 반도체 연기는 더 안 좋아져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에도 빠졌었고, 삼성전자의 2023년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0%라는 영업이익도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수준도 더 높아져서 금융 환경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지수는 2,5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0일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관적일 수가 있는 주식시장의 공포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공포지수를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제가 21년 동안 수많은 공포 국면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시행착오 등을 알려드리며, 끝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객관적인 공포지수는 빅스입니다. 아무래도 공포를 느끼면 주가의 변동이 커질 것입니다. 향후 30일 동안의 주가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변동성 지수가 S&P 500 빅스 지수입니다. 저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지표를 자주 확인합니다. 이 지수 외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investing.com 어플로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간편하게 시장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빅스 지수를 보실 때 절대 수치보다 최근 움직임 대비 안정되고 있는 추세인지,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동안 빅스 지수가 20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이후 빅스 지수는 장기간 20 이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빅스 지수가 17에서 30이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가 25에서 30이 되었을 때 공포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수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추세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빅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다? 공포를 제대로 느끼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지수는 CNN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채널인 CNN 버니가 매일 발표하는 대중 심리 지표인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극도의 공포, 중립, 탐욕, 극도의 탐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출 방법은 시장의 모멘텀이라던가 주가 강도, 변동폭,
옵션 등 여러 가지 지수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과하면은 약해지고 부족하면 더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죠. 너무 지나치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투자 지표일 것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가장 공포를 느낀, 심지어 다음날이 걱정돼서 잠을 못 든 적이 한 번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 지금의 유안타의 전신인 당시 금산분리를 하면 SK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M&A 이슈로 주가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SK증권의 투자 비중이 클 때였습니다. 매일 하한가를 맞았었고요. 시초가부터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휴학 중이었고 2학기 때 복학을 위해서 등록금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공포의 크기는 최고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거의 없었고 얼마 뒤 꼭 써야 될 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주식을 시장가에 던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주식 인생에 이때를 전과 후로 많이 투자 성향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우량주와 주가지수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가장 중요한 예상할 수 없는 하락을 대비해 꼭 여윳돈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나마 이때 다행히 저는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빚을 내면서 투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때 2008년 공포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을 늦게 대학을 졸업하는 비싼 수업료도 같이 지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프로세스가 있으셔야 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상승 예측론자의 무지성 악플과 터무니없는 확률이 낮은 공포를 조장하는 영상에 조회수가 높을 때 공포가 커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대중의 공포를 알아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반대매매가 터질 때입니다. 올해도 10월에 신용융자 반대매매 거래가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매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해서 나의 담보하는 주식의 가치가 줄어들 때 추가로 돈을 입금해 떨어진 나의 담보를 높이지 못하면 강제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손실이 누군가에는 줍줍의 기회가 되는 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식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것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나의 소중한 주식을 싸게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다 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는 접근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